2차 전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원엔 환율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조선주의 반등도 기대할 만하다. 그럼 올해 이제 한국의 작년에 가장 뜨거운 2차 전지는 올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썼던 투자의 본질에서 책이죠. 제가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 변화에 내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겠죠. 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주식을 하면서 이제는 확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데 대중들의 기대가 너무 낮을 때, 그럴 때 주식을 사고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파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대치가 높은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그랬죠. 엔비디아가 350불에서 130불 갔다가 다시 350불 왔는데 EQ 가이던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적 발표에서 우리 다음 분기에 매출이 50%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서 주가가 기대치보다 더 높은 뭐가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대치보다 높은 게 뭐가 있었지 보면 재작년 11월 달에 출시됐던 챗GPT. 예,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빵 나오면서 거기 최대 수혜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그런 게 나오니까 주가가 130불 찍었던 주가가 500불을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런 새로운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나오면 첫 번째는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리튬 가격만 하더라도 60만 위안 하다가 지금 8만 위안까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보면 4만 위안이었어요. 그러면 야, 그까지 빠지는 거 아닌가 뭐 걱정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면 또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 그래요. 그런데 신차 판매 동향, 전월 판매 동향을 봤더니 전기차가 의미있게 올라가고 있다든지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주식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챗GPT랑 엔비디아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한 가지가 작년에 어쨌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오른 데는 챗GP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운 뭔가가 생길 텐데 챗GPT 같은 것들은 뭐 매달 나온 건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중화됐을 때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어디가 오른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연결성 같은 거랄까? 챗GPT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챗GPT 오른다 해서 모든 회사가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게 뭐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예, 투자 설명회 자료도 만들고 시장 전망 자료를 매달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과거 10년치 매출 추이와 영업이익률 추이를 알고 싶은데 네이버 검색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찾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요즘 네이버에서 나온 하이퍼클로바 X, Q 거기다가 삼성전자 과거 10년치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얘기해줘 하면 한 5초 뒤부터 쫙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그림도 그죠? 뭐 창작해서 그림도 하고 뭐 시도 지어주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뭐 초전도체 이런 테마도 있었지만, 정말 크게 가는 주식이 어떤 거냐면 상상이 안 돼야 돼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는 거냐에 대한 상상이 안 돼야 되는데, 챗GPT나 이런 걸 쓰는 분들 보면 1년 사이에 또 버전업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여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것도 돼. 텍스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물어봐도 말로도 대답해 준다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 애플이 아니라 삼성의 갤럭시 24가 올해인가에 처음으로 챗GPT 같은 AI 기능을 탑재해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맞아.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보는가?
보면 AI가 사실 거의 데이터를 노가다처럼 막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GPU가 제일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고 GPU만 좋으면 뭐냐 메모리가 후진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HBM3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 병목 현상을 또 없애주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예전에 뭐 테슬라가 전기차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배터리 전 세계 1등은 누구지 했을 때 그때 LG화학 SDI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술 혁신이 나왔을 때 그 밸류 체인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이놈 저놈 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놈 저놈 다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블랙박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예, 그 다음에 LED, 뭐 조명 같은 거 중국에서 아주 싸게 잘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저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중국을 생각해요. 중국이 이거 만들 수 있냐 없냐. 예, 그걸 보면서 중국이 못 만들고 중국이 못 만들도록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GPU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반도체 밸류 체인은 아예 중국이 못 만들게끔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수혜 종목들을 발굴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HPSP라는 회사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수업 고압 방식의 어널링이라는 게 열 방식의 어널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는 기능이 열을 너무 강하게 쓰면 이게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수소 고압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TSMC라든지 그런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들어가다가 이게 괜찮네? 그러면 메모리 쪽으로까지도 확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잘 된다 하면 빠르게 그 밑에 밸류 체인을 쫙 보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참 빨라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 보면 52주 신고가 내면서 다 내가 수혜주야라고 다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국면에서 여기서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렇죠. 중요한 건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그 경쟁 구도라는 거죠. 얘밖에 못해?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거죠. 지금 한국에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는 작년 상반기, 재작년 현대 기아차가 안 좋을 때 일단은 CEO 밸류가 중요한데 정의선 회장님이 참 세련되게 잘한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자동차 작년 연간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1등은 도요타가 제일 많이 생산했습니다. 네, 1000만 대 넘고요. 두 번째가 폭스바겐 그룹. 네, 폭스바겐 그룹이 거의 900만 대 가까이.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기아차예요. 저는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도 작년 내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를 제끼고 네,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대 기아차의 20년 차트랑 현대 기아차의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률하고 보시면요. 영업이익률하고 주가랑 똑같이 가요. 네. 그런 측면이 차정장세가 있었던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현대 기아차가 보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거든요. 근데 그때도 현대 기아차가 차를 잘 만들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2015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제네시스도 없었는데 현대기아차는 뭐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왔지? 원엔 환율이 1,500원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원엔 환율이 그 2007년도에 최근에 일본 여행 갔다 오셨나요? 네. 올해 갔다 오셨죠? 작년에. 원엔 환율이 740원 갔었어요. 그때는 2007년도에 740원 하던 게 1,500원이 되니까 말 그대로 7,400만 원짜리 일본 차가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을 현대기아가 누리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었는데 2012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2013년도에는 또 삼성동 땅을 3조짜리를 10조 5천억에 사면서 또 거기서 한 번 더 얻어맞죠,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나면서 계속 영업이익률이 2%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10%, 11%까지 올라왔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네요. 원엔 환율이 이번에 850 찍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원엔 환율이 최근에 900원 선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이 900원 선으로 회복하는 이 반등이 나오자마자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쫙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원엔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엔 환율이 900원 초반까지 다시 반등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900원대만 뭐 유지를 해줘도 되는데 이게 다시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또 이익 실현하시고 900원 위로 올라오면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PER 이번에 3배, 4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현대기아차는 원엔 환율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조선 좋게 보신 분들 좀 생각보다 많던데. 예, 조선이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조선 뭐 수주를 또 싹쓸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고유가가 되니까 또 LNG선, 네. 그러면서 조선주 투자했다가 태조 이방원에서 조가 조선이었어요. 근데 실적 나오니까 실적이 계속 박살. 왜 박살 나나 했더니 저가 수주. 저가 수주인데 원자재 가격은 또 올라가지고 마진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뭐 또 하나 더 있죠. 사실 이 울산이라든지 거제도 이 조선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왔고 예, 평택 공장으로 많이 가셨어요. 예, 평택 공장에서 삼성 공장 하는 게 훨씬 더 직업적인 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좀 복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21년도에 수주를 했던 게 이제 24년도에 배가 인도가 됩니다. 배가 인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매출하고 이익이 잡히거든요. 물론 이제 공기에 따라서 분할해서 그러니까 매출을 잡긴 하지만 인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이제 매출과 이익을 잡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환율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1280원대 환율이면 환율도 괜찮고 저가 수주가 아니라 제값을 받고 수주를 한 배들이 인도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최근 1년 사이에 또 많이 떨어졌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아까 올해는 살 주식이 너무 많다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익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 주가도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선주의 반등도 기대할 만하다. 작년에는 이제 예금 맡기신 분도 많았잖아요. 네. 올해는 예금, 뭐 채권, 주식, 금, 달러, 다양한 자산 어떤 자산 좀 늘려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올해는 주식인가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아직까지는 PBR 0.95예요. PBR 1배를 2,700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아직은 2,700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그 자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적어놨는데 0.9 밑에서는 그냥 99%예요. 0.9배 밑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직까지 0.95배 이러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 설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밀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1년짜리 적금 이런 건 들지 마세요. 또 돈 빼서 주식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도 미국에 보면 MMF 잔고가 막 급증하고 있어요. MMF는 언제든지 돈 빼서 채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년이 지나면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왜 주가가 또 오르냐면 재작년 11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 있고 뭐 했을 때 우리나라 은행 금리 되게 좋았잖아요. 적금할 때 뭐 거의 5%짜리.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3.5, 3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야, 이 돈으로 예금 넣어봐야 이자 얼마 못 받는데 하면서 주식을 쳐다보게 돼요. 주식 쳐다보면서 아니 이 주식으로 그냥 KTNG 사가지고 배당 뭐 5% 받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매수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설 전까지 현금을 조금은 확보를 하되 절대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되고 현금을 확보하고 설 전후로 다시 또 지르자. 네, 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4월 달에 배당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2023년에 4월 달에 배당이 한 30조 나왔을 거예요. 그 돈으로 또 다시 주식을 사다 보니까 4월, 5월 시장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 때 전후로 주식 그때 다시 담아서 한 4월 말에서 5월 달에 파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올해 6월까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아닌가요? 6월 달에까지 공매도가 금지인데요. 요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싶은데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뭐 주식농부 박용욱 회장님이라든지 제 주변에 많은 주식 부자들 보면 그분들이 공매도로 돈을 벌었냐면요. 공매도로 돈 번 거는 없어요. 다 매수 포지션으로 돈을 번 거였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매도 때문에 올라갈 시장이 못 올라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작년 23년도에 7월 26일 날 공매도 스퀴즈가 나면서 완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오버슈팅 했잖아요. 공매도 그때 하던 그 홍콩에 있던 매니저도 많이 잘렸어요. 많이 잘렸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를 쓰는 두 주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 내 돈보다 더 많이. 그게 신용을 쓰는 사람, 내 돈보다 돈을 빌려서 쓰잖아요. 그거 신용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매도 때리는 사람. 나는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때리니까 그것도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 발견에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두 세력이 언제 터지냐면 장이 좋을 때는 공매도 세력이 터지고요. 장이 안 좋으면 신용을 쓴 사람이 터지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신용이 20조 그리고 공매도는 10조 해서 신용의 규모가 더 많은 이유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해서 돈 버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런 부분이 있고 6월 달 공매도가 다시 풀리는 거랑 상관없이 7, 8, 9 특히나 7월은 좋은데 8, 9, 10월 달은 항상 전형적으로 장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야 되냐면 그때 6월까지인데 또 연장해 준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 연장해 주니까 이제 장 안 빠지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매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네. 네.